2025년의 가을은 유난히 맑고 높았지만 늘봄 마을의 공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65세 인구가 마을의 5 중 하나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라는 낯선 이름표가 마을 어귀에 붙은 뒤부터였지요. 건강은 더 이상 안부 인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자 곧 돈의 문제가 되어버린 시절. 나라에서 C형 간염과 골다공증 검사를 공짜로 해준다는 소식은 반가운 손님이었지만 그 손님의 품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질병이라는 불청객을 쫓아내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한 달 용돈 6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는 감당 못할 빚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 그 현실이 가을볕처럼 따사롭지만 그늘은 서늘하게 마을 사람들의 어깨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는 백선생님 댁 평상 위 수길이와 수길언니가 막걸리를 한 잔 걸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박영감의 얼굴에는 유독 깊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몸속의 병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제 주머니 사정과 마음의 근력을 시험받는 시대가 온 것이지. 건강검진 결과표라는 것이 이젠 삶의 성적표처럼 되어버렸어. 아이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말로 서러운 일이야. 영감님, 무슨 일 있으셔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 일은 무슨? 그냥 좀 갑갑해서 그려. 얼마 전에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디.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뭐가 안 좋다고 나왔는갑네. 그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새 통기운이 없어 배더만. 아니, 딱히 병이 있다고 나온 건 아닌디. 의사 양반 말이 경계성 고혈압에다가 인지기능 저하 의심이라나 뭐라나. 당장 약 먹을 건 아니니께 지켜보자고만 하고. 에이, 그럼 다행이네요. 큰 병도 아니시고. 야,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켜보자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여.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사람을 내가 한둘 본 줄 알아? 그 말이여. 나도 밤새 잠을 설쳤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하는디 이놈의 연금 나오는 거라곤 쥐꼬리만 해서. 이걸로 뭔 큰 병을 감당할 것이며. 암만 그렇고 말고 지금이야말로 온 신경을 바짝 써야 할 때여. 수길언니가 목소리를 낮추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내용은 더욱 심각하고 단호하게 마당의 공기를 가릅니다. 듣고 있는 박영감의 얼굴은 점점 더 불안한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영감님, 내 말 잘 들으셔요. 작년에 우리 윗마을 살던 최서방네 딱 영감님 같은 소리 듣고 병원에서 괜찮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 어머니, 또 그 얘기 하시려고요?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여. 그런데 말이야, 3달을 못 넘기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껏 자리보존하고 누워있어. 평생 모은 돈 그거 병원비로 다 까먹고 자식들은 빚까지 내서 간병하고. 그 집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 아이고. 무서운 소리. 또 있어. 아랫마을 이장 부인은 걱정이 돼서 서울 큰 병원 가서 제일 비싼 검사를 몽땅 다 받았다. 그랬더니 의사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혹 떼어내자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께 암도 뭣도 아니었다. 멀쩡한 사람 배만 째고 평생 약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됐어. 그 양반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어. 병원비로 진빚 갚느라 논까지 팔았다는 소문이 파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구먼. 그러니께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이 얼마가 들든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내 말시이요. 아, 박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리 좀 와보셔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영감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아, 그 문제 때문이셨군요. 어르신, 잠시 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실 수길언니 말씀처럼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는 다른 관점도 존재합니다. 통계는 무슨 놈의 통계? 사람이 아픈 뒤. 어머님,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이나 질병이 다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게으른 암이라는 것도 있어서 평생 모르고 살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과잉 진단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상이 없는 분이 비싼 암 검사를 받았을 때 암이 아닌데 암일 수 있다고 나오는 가짜 양성 비율이 최대 40%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은 괜한 걱정과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여. 내 주변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날 밤 박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길엄니의 살떨리는 경험담과 최 박사의 차가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팽이처럼 돌고 돌았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 70평생을 살아온 지혜로도 가늠하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최서방네는 석 달 만에 쓰러지고 이장 부인은 멀쩡한 배를 째고 아이고 아이고 평생 모은 돈이라곤 이 집 한 채하고 쥐꼬리만 한 연금이 전부인디. 수길엄니 말대로 덜컥 서울 큰 병원이라도 갔다간 그 검사비는 어찌 감당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면 그 돈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패한 애비가 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최 박사 말만 믿고 있다가 정말로 최서방네처럼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 끝장이요. 병수발 드는 자식들 고생은 둘째치고 내 남은 인생이 병원 천장만 쳐다보다가 끝나는 거요. 남는 건 빚뿐일 테고 그건 실패보다 더 끔찍한 일이요. 박영감의 귓가에는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본 건강 채널의 자극적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방치하면 뇌졸중, 치매로 직결. 그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경고처럼 뇌리에 박혀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선택이 도리어 그의 유일한 생명줄인 연금을 갉아먹는 재정적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박영감은 그 깊은 딜레마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길엄니에 꺾이지 않는 반박의 최 박사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박영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괴로워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머님,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한 위료비 낭비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려, 의사 양반들은 그렇게 숫자로만 얘기하겠지. 근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괜찮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반신불수된 사람을. 그 사람한텐 그게 100% 고 인생 전부여. 어머니, 진정하세요.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요. 뭐가 일리가 있어? 돈 몇 푼 아끼자고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잡으란 말이요. 요즘 병원들이 다 장사 속이라는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아이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덜컥 큰 검사라도 받았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면 그 돈은 어떡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큰 병이라도 얻으면 그땐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디. 자식들한테 빚만 남기고. 논쟁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마당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 마침 마실에서 돌아오던 백 선생님이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다들 모여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가. 박영감은 얼굴이 왜 그리 흑빛이야. 박영감님,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설계된 일종의 정기검사 같은 겁니다. 정기검사만 믿고 있다가 차 퍼지는 거 못 봤어? 이왕이면 다 뜯어보고 기름칠하는 게 최고지. 수길엄니 말도 틀린 것 하나 없고 최 박사 말도 그른 것 하나 없구먼. 선생님도 제 말이 맞지라오? 그런디 박영감, 자네가 지금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야 병이지라. 병위 이름이 두려운가? 아니면 병으로 인해 벌어질 상황이 두려운가?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 평생 모은 돈이 종이장처럼 사라지는 상황, 그래서 결국 실패한 늙은이로 남겨지는 그 상황 말일세. 보아하니 2025년 위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몸속의 혹을 찾는 시험이기 이전에 제 마음속의 공포와 주머니 사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 같구먼. 의사 말보다 유튜브 카더라에 먼저 흔들리고 내 통장 잔고보다 병원에 겁주는 소리에 먼저 무릎 꿇는다면 병이 없어도 이미 진 것이야.
백 선생님의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영감은 물론 수길언니와 최 박사 그리고 수길이의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진단이었습니다. 모두가 박영감의 몸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도 그의 마음과 현실이 느끼는 공포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암튼 몸조시며 영감. 선생님 말씀이 더 깊은 진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학적 사실만 너무 앞세웠습니다. 생각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영감님, 너무 걱정 마셔요. 제가 내일 읍내 보건소 가서 경계성 고혈압이 뭔지, 인지기능 저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아보고 올게요. 돈 안 드는 방법부터 찾아보자고요. 그려. 그래도 혹시 모르니께. 내일 내가 읍내 나가는 길에 용하다는 한약방이라도 한번 들러보거나. 결국 그 누구도 속 시원한 정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불안과 현실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늘봉 마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약과 용한 의사를 만나는 일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독한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2025년 위 건강검진이란 의학적 테스트 이전에 개인의 금융 이해력과 정보 해석 능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헬스 리터러시 종합평가가 되어버렸구먼. 진짜 승자는 검진 결과표에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수많은 불확실성과 상업적 유혹 속에서 스스로 데이터의 주인이 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자인 게지. 그렇게 늘봉 마을의 또 다른 밤이 깊어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에 뒤척이고 누군가는 작은 희망을 찾아 나설 채비를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일의 해를 맞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